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 10가지.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언어를 만들었으며, 도구를 발전시켰고,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일상이 되며 영원할 것 같던 가치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시대에 인류에게 찾아올 10가지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인간은 점점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사냥해야 했고, 함께 집을 지었으며, 함께 위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은 버튼 하나로 도착하고, 필요한 물건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손에 들어오며, 집안에서도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극단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AI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건네며 당신의 취향과 감정까지 기억합니다. 실망도 없고 갈등도 없으며 배신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진 관계, 그 편안함 속에서 인간은 점점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점점 깊게 닿지 못하는 시대. 대화는 많아지지만 진짜 이해는 줄어드는 시대. 수많은 연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이 자라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변화, 생명의 시작이 바뀝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탄생을 자연의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새 생명은 사랑과 시간, 그리고 우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과학은 생명의 설계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가능성을 예측하며 원하는 특성을 선택하는 기술까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어나는 순간조차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기술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자궁에서 성장하는 아이, 질병 가능성이 제거된 유전자,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생명. 부모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조건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분명 편리할 것입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질병은 사라지며 생존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생명은 정말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생명을 생산하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선택으로 결정된 삶이라면 그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일까요? 생명의 시작이 바뀌는 순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잠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피곤함을 회복하고 뇌를 정리하며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기술은 이 당연한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뇌파를 조절하고 세포 회복 속도를 높이며 짧은 시간 안에 깊은 회복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자던 사람이 1시간만 쉬어도 같은 회복을 얻는 시대, 혹은 잠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시대. 그 순간 인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가 길어집니다. 삶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일할 시간도 늘고 배울 시간도 늘며 즐길 시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쉬지 않는 인간은 정말 행복할까요? 밤이 사라진 세상에서
고요함은 어디로 갈까요? 멈춤이 사라진 삶은 계속 달리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쉼표가 사라진다면 인간의 하루는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이 되어버릴까요? 네 번째 변화,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노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먹기 위해 일했고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일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존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AI는 이미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며 분석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영역까지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더 오래 일하며 지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효율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자동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직업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 노동뿐 아니라 전문직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도, 상담가도, 디자이너도, 작가도, 교사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 시대,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시대. 그때 인간은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움직이는가?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가? 일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변화, 몸의 한계가 흐려집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기계이지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상처 입으며 시간이 흐르면 늙어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미래는 이 자연의 흐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장기는 점점 정교해지고 손상된 신경은 복구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시각과 청각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기능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없는 능력까지 추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강한 근력, 더 빠른 반응 속도, 더 선명한 시야, 더 넓은 기억 용량. 육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대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기계 팔을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인공 눈을 선택하며 누군가는 생물학적 몸보다 디지털 신체를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질문이 생깁니다. 몸을 계속 바꾸다 보면 어디까지가 인간일까요? 심장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팔과 다리가 바뀌고 뇌 일부까지 바뀐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을 강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요? 여섯 번째 변화, 감정이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기쁨 때문에 웃고 슬픔 때문에 울며 분노 때문에 행동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감정은 때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 우울, 공포, 분노, 이 감정들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은 감정을 조절하려 할 것입니다.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 회로를 자극하며 원하는 감정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드는 시대. 슬픔을 줄이고 불안을 낮추며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삶. 듣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있었기에 위로의 가치가 생겼고 실패가 있었기에 성장의 의미가 생겼으며 외로움이 있었기에 만남이 소중해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아픔 없는 삶만 선택하게 된다면 감정은 더 풍부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얕아질까요? 기쁨은 슬픔이 있을 때 빛나고 희망은 절망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더 행복해질까요? 혹은 행복의 의미 자체가 흐려지게 될까요? 일곱 번째 변화, 기억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기억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복사하고 전달하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 풍경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느끼고, 한 사람이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이 직접 체험하는 시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한 시대. 말하지 않아도 감각이 전달되는 시대. 그 변화는 엄청난 공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직접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기억과 남의 기억이 섞이기 시작하면 진짜 나의 경험은 무엇이 될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요? 기억을 공유하는 순간 인간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늙어가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끝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 마지막 경계마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기술, 세포를 복구하는 의학, 장기를 재생하는 생명공학, 그리고 의식 자체를 디지털로 저장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인간은 훨씬 오래 존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까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 죽음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삶은 정말 축복일까요? 끝이 있기에 사랑이 소중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오늘이 빛났습니다. 만약 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간절히 살아갈까요? 아니면 끝없는 내일 속에서 오늘의 가치를 잃어버릴까요? 죽음을 이겨내는 순간 인간은 새로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은 과연 삶일까요? 아홉 번째 변화, 나라는 경계가 흐려집니다. 지금의 인간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내 몸.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경계가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뇌는 AI와 연결되고, 감정은 조율되며, 기억은 공유되고, 몸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생각의 일부를 AI가 돕고, 감정의 균형을 기술이 잡아주며, 기억 일부를 외부 저장 장치에 맡기는 시대. 처음에는 도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며, 기억하는 방식마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날까요? 몸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억까지 바뀐다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나로서 존재할까요? 혹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나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었을까요? 마지막 변화, 인간은 인간을 넘어섭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더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변화는 단순한 향상이 아닙니다. 존재의 전환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의식을 확장하며 생각을 연결하고 생명을 설계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지금의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존재, 고통이 적고 지혜는 넓으며 시간의 한계도 작아진 존재. 우리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진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다움은 무엇일까요?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이었고, 상처받기에 성장했으며, 두려워하기에 용기를 냈고, 언젠가 끝나기에 오늘을 사랑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개념을 잃게 될까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가올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더 강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관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